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25번을 결정을 했는데 좀 잘 보지는 못했잖아. 키워드만 찾았잖아. 이거 한번 볼게. 자, 일단 처음에 시작이 while이니까 역접이란 말이지. 양보.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교통 기반 시설. 이 형성을 할 거다. 영향을 준다는 얘기지. 오늘날은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하는지를. 그럼 이제 머릿속에 좀 떠올려야 되는 게, 뭐 그렇잖아.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갈 때 거기 뭐 비행기가 들어가냐, 뭐 차만 들어가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잖아. 그지? 어디를 갈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그런 반면에 역접도 되고 대조도 될 것 같아. 여행 초기 시대에는 에라 그것, 즉 교통 기반 시설의 결정을 했다. 그거 같은 얘기지. 사람들이 아예 이거 강조니까 애도를 항상 해석 안 해야 되잖아. 여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했대.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은 교통 기반 시설이 여행에 미치는 영향인데 오늘날은 어디를 가냐를 결정했다면 과거에는 아예 거기 갈 수 있냐 없냐 그 자체를 오늘날은 다 가긴 한다는 얘기 아니야? 어떤 수단으로 가느냐?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여행 얘기구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였으니까 일단 이걸 먼저 볼게. 이거는 갑자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때도 찾은 것처럼 여기는 핵심 내용은 교통 기반 시설, 교통 얘기랑 뭐 여행 얘기였었단 말이야. 그렇게. 그지? 근데 여기서는 사실 가다 보면 이건 표시를 할 필요 없어요. 기술 발전 얘기가 나온다고. 소재가 좀 달라졌지? 기술 발전은 위에 있는 소재랑은 좀 다른 거잖아. 얘가 제공을 했어. 폭발적인 팽창의 기반을 뭐에? 뭐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교통 네트워크, 교통 얘기가 나오긴 한 거지. 그러니까 기술 발전 때문에 어떤 교통 기반 시설 자체에 영향을 많이 줬다. 그런 얘기인가 보지. 그치? 그래서 저 기술 발전이 두 번째로는 뭐였냐면 여행 자체의 어떤 속성을 보다 빠르고 더 쉽고 값싸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하고 비교하면 이게 추가가 되긴 했지만 결국 기술이 교통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을 가지고 여행을 결정했었으니까 여행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서 크게 다르진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된 거야. 자,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교통이야. 교통의 뭐 발전이지 둘 다. 발전이 가장 중요한 팩터, 요소 중에 하나야. 교통 발전이 제일 중요해. 뭐를 허락함에 있어서냐면 현대 관광이 발전을 라지 스케일, 대규모로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는 교통 기반 시설, 교통이 있어야 관광 산업이 발전할 거 아니냐고. 이것도 교통이 얘에 영향을 준 거니까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잖아.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 똑같아. 이건 일부러 이렇게 똑같이 만든 거지. 똑같은 교통의 발전인데 이게 또 중요한 요소인데 이번에는 뭐의 중요한 요소냐면 산업화의 중요한 요소다. 산업화는 뭘로 이끌어준 거냐면 보다 효율적인 수송이지. 이거는 수송. 공장 제품들. 그전보다도 훨씬 더 소비자들한테 제품을 뭔가 전달을 잘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교통 자체가.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행 얘기는 빠졌고 똑같은 교통이긴 하지만 어떤 교통 자체가 발전을 해서 산업화에 기여를 했고 그 산업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품을 소비자한테 더 수송을 더 잘해줬고 뭐 그렇다는 얘기니까 여행 얘기 완전 빠졌으니까 소재 자체가 무관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 파트는 그 제목을 다시 보면 소재 연결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소재만 보고도 충분히 갈 수는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얘를 그냥 여기다가 무관한 문장들을 그냥 끼워 넣잖아? 무관한 문장의 특징이 뭐냐면 같은 소재를 계속 써. 근데 뭐 엉뚱한 거 하나 집어넣는다거나
내용 자체를 다르게 이해하는 게 무관한 문장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경우는 좀 헷갈리게 돼요. 실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예요. 이거는 35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사히 깨있었던 거 이게 두 개 연달아서. 그래서 무관한 문장도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소재 자체가 연결이 안 되니까. 말죠. 무관한 문장은 주제를 찾는 건데 중간에 뭔가 소재가 엉뚱하게 나와. 그게 가장 쉬운 형태지. 같은 소재를 다르게 주장을 펼치는 게 좀 더 난도가 있는 거고. 자, 26번으로 계속 가볼게요. 논의합니다. 자, 여기는 소재 연결성. 물론 다른 거 쓰면서 그걸 좀 더 핵심적으로 찾아보자. 1980년대 이후로 동물원이 노력을 했어. strive to reproduce. 다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재생하는 거지. 자연의 서식지를 재생하려고 동물들을. 그러니까 뭔가 친환경적인 동물 원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replace A with B 하면 A를 B로 교체하는 거잖아. 그지? 딱 봐도 얘를 없애고 이걸로 교체하는 거겠지? 친환경적인 자연의 서식지 natural habitat. 구체화 된 거지. 콘크리트 바닥이나 강철 바 같은 거 없애고 거기를 이제 자연적인 이런 것들로 채웠다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까지 나왔어. 그래서 앞에서 이런 이제 자연의 환경 같은 것들은 야생 동물 되겠지? 아, 야생이구나. 시뮬레이션이구나. 야생을 모방을 하는 거지. 야생 상태. 이제 모방을 했어. 그렇지만 흐름 바뀌네. 동물들은 걱정을 하지는 않는데 음식 찾고 거처 찾고 안전 찾고 뭐 이런 것들 찾지 않아. 흐름은 확실히 바뀌었거든.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앞에 나온 내용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주진 않았지만 이 앞에 부분은 좋은 내용이잖아. 자연 상태를 그대로. 그치? 근데 역접이 나왔다는 거는 이게 안 좋은 내용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그래서 일단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안 좋다라는 걸 합치게 되면 이게 이제 동물의 본성에 반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오면 훨씬 더 좋은 거지. 야생의 동물들은 있잖아. 항상 먹이 걱정을 하면 걔네들 먹고 그냥 생존해서 먹는 애들이잖아. 우리 인간하고는 다르잖아. 그렇잖아. 원래는 걱정하는 게 그 본성에 맞는 거야. 얘네들은. 근데 그 본성을 억눌러 주는 거잖아. 좀 더 볼게. 여기 더 나와. Y 나오잖아. 근데 걱정을 안 하는 게 안 보일 거야. 되게 나쁜 아이들처럼 처음에 흘낏 봤을 때 such at first glance 하면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걱정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동물들은 경험을 하는데 되게 안 좋은 complication을 경험을 한다. 이게 안 좋은 거지. 원래 complication은 단어는 본 적 있어야 되잖아. complicated, 복잡한이라는 거의 명상이잖아. 복잡함도 되고 뭐 합병증 이런 것도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 안 좋은 상황을 겪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부정적인 걸로 바뀌었어. 흐름이. 야생을 본딴 동물원이라는 게. 오케이. 공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A에 들어갈 거를 골라라.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바로 가봐도 될 것 같지? 여기까지 안 가도? 왜냐면 또 흐름은 잡았기 때문에. 자, N일 역접이다. 그러면 다시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예시니까. 맞지? 역접이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이 복잡한 상황들은 해결이 됐대. 셀을. 그래. 해결된 건 좋은 거거든. 그치? With no delay. 지연 없이. 어쩌고저쩌고 하기 위해서. 그지? 좋은 말이요? 됐어? 수고했어. 자, 이걸 가볼게. 지브라, 원룸말들은 지속적으로 두려움에서 한다. 괜찮네. 9점. 나머지 뭐 굳이 뭐 안 이용한다고 사자 냄새 맡고 근처에 뭐 우리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긍부정만 가더라도 당연히 2번이 돼야 되겠지. 여기 확인까지 한번 해볼게. 여기 There's no possibility. 가능성이 없다. 뭐에? migrating. 이동을 할 또는 음식을 저장할 겨울을 위해서. 그러니까 겨울을 위해서 뭔가 철새가 옮겨간다든지 음식을 저장해 놓는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어. 동물원은. 그런데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그거는 보여야만 해. 보일 거다. 추측인가 보다. 뭐 하는 것처럼 약속하는 것처럼 똑같이 certain 부정이지. 파국이지 파국. 안 좋은 운명, 숙명을 얘기한다고. 얘네들은. 순서도 맞지 않냐? 새니까 이동해서 하는 거고 곰이니까 음식을 저장하는 거고 깜빡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되게 계속 부정이더라. 그러니까 긍정 갑자기 해결된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똑같은 동물원 얘기지만 그걸 부연 설명함에 있어서 소재가 확 흐름 자체가 확 바뀐 거지. 오케이? 이거 흐름이 바뀐 거, 소재가 연결 안 되는 거 긍부정으로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번만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상을 한번 보면 이거 다음 이상이거든. 요게 이 문장 있잖아. 이거 이제 고르는 거 전에 요 문장. 그러니까 이게 많은 복잡한 사람들 있잖아. 열거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제네럴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스페시픽하고 이것도 스페시픽하고. 그러니까 제시문 자체 우리가 답으로 고른 2번도 스페시픽이라고 봐야지. 여기 구체적인 거 첫 번째, 구체적인 거 두 번째. 다른 거요? 소재는 얘네는 같죠. 주제는 똑같은 거지만. 다른 거 맞지? 그지? 2번 문장 자체는 두려움에 쏜다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A 다음에 이어진 요 자리에 요거 자체는 뭔가 두려움은 아니지만 본성에 어떤 반하는 행동이라서 결국 좋지 않게 될 거다라고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마지막 문장에 인슈월트라고 하는 이 문장 다시 포괄적으로 요약을 해주는 거지. 동물원의 삶은 완전 incomparable, 양립 불가하다. 동물들의 빗불이 박힌 생존 본능하고. 어떤 의미는 완전히요, comparable, 양립할 수 있는, incomparable, 양립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물원 환경 어떻게 하든 간에 동물원의 것 자체가 동물한테 매우 안 좋다. 생존 본능에 위배된다.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됐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항상 이 복습을 할 때 물론 이게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단서 찾는 연습이라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는 있어도 그래도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얘를 그 문제풀이용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래 흐름 내용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얘가 전개가 됐는지를 한번 꼭 정리를 하고 가야 돼. 그래야 돼. 이야기이기 때문에 글 자체를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 거야. 흐름을. 그래야지 독해력이 늘어나서 시험 대비를 할 때도 그렇고 모의고사 볼 때도 안목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문제풀이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제시문을 A하고 B를 줬잖아. 그러면 이거구나. 1, 2번 어디 들어가냐구나. 일단 뭐 이걸 먼저 보지 뭐. 대인에 이건 이제 찾아보자고 했었지. 이제 연결 내용을 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가끔 그들은 죄 지은 사람 그 자신을 not strike, 타격하지 않을 거다. 뭔가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
그럼 뭐냐? but rather, 나를 법기네. 그지? 오히려 죄준 사람을 뭔가 타격하는 게 아니라 그의 친척이나 부족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타격을 한대. 그러니까 죄준 애가 아니라 옆에를 때린다는 얘기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친척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연장이 되는. 연좌제지, 연좌제? 그치? 연좌제지? 가족 다 묶어가지고 싸잡아가지고 처벌하는 게 연좌제잖아. 오, 그래? 무서운 얘기네, 약간. 그래, 일단 모르겠어. 뭔 얘기야. 그 다음에 질병이래. 갑자기 질병 얘기가 나온 거지. 이건 이제 벌 주는 얘기였고, 이건 질병 얘기잖아. 소재가 바뀌었지. 질병, 그리고 액션, 행동. 아마도 질병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병렬구조, 질병, 액션, 리커버리 세 가지는 그래서 viral concern 되게 중요한 관심사다. 뭐에? 전체 그 원시 공동체. 아, 그렇구나. 그럼 일단 요거 딱 보면 소재가 달라지는 거는 보였지. 위에는 벌 주는 얘기고 두 번째 문장은 뭐 질병 같은 거 관련된 게 그 전체 마을에 되게 중요한 관심사다라고 질병이고 일단 소재 자체가 달라. 오, 그래? 이렇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질병 얘기가 나오네. 오, 요거 이쪽일 확률이 좀 있지, 그지? 질병은 콤마니까 사회적인 misbehavior. 미스는 항상 wrong이나 bad였잖아. 나쁜 행동이지 뭐. 나쁜 행동에 대항하는 sanction, 제재로서 질병은 뭐가 됐냐면은 one of the most important pillars of order in such society. 아, 문제를 풀기에는 좋은 게 나왔네. 그러한 사회에서, 이거 직전에 사회가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질서의 필라, 기둥 중에 하나였다. 필라는 기둥뿌리 뽑다 때 그 기둥이야. 뭔가 그 구성 요소, 중요한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정리해보면 앞에 나온 사회에 있어서는 질병이 뭔가 질서 유지에 되게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여기 바로 들어가기 그렇잖아요. 여기 사회가 있니? 서치 소사이리? 사회가 있지? 이거 아니냐? 부정민 사회? 뭐 이거 같은데? 당연히 이거야 되겠지. 그리고 질병이잖아. 소재도 맞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맞아요. 이걸 일단 봐볼게. Among primary 원신들 사이에서 걔네들의 이제 슈퍼내추럴리스틱 티어리 때문에 초자연이가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이론이라는 것 때문에 이걸 한번 땡겼어요. The prevailing moral point of view 널리 퍼져 있는 도덕적인 관점이 더 깊은 의미를 준대. 질병에 이것도 질병 얘기네. 그렇지? 질병 얘기다. 근데 여기서는 질병 외에도 도덕적인 관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 도덕 얘기가 나왔지. 그래서 the God 신들은 어떤 신? 질병을 보내는 신이 보통은 화가 나져요. 뭐 개인의 모랄 오펜스, 도덕적인 위반 행위. 오늘 오펜스가 뭐 범죄 행위를 얘기하기도 하잖아. 범죄 행위에 의해서 화가 내. 아, 잘못한 사람한테 질병으로 벌한다. 신께서 노하셨어. 지금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아까 이제 얘가 이걸로 좋았는데 얘를 만약에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보면 아까 이거 대의를 우리가 놓쳤네. 저 보다 보니까 대의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나? 여기? 볼까? 이거 안 봤네. 그 확인해보고. 이거는 일단 대의는 괜찮지? 저 대의는 신. 가능한 거 아니야. 그 신이 이거를 한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애를 괴롭힌다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여기서 대의를 받을 수 있는 건 이런 거였어. 그게 넘겨받았대. 많은 사례에 있어서 역까지 넘겨받았어요.
이런 이제 현대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뭐 경찰부터 해서 쭉쭉쭉. 그러면 경찰이 이렇게 야, 죄 지은 사람하고 경찰이 신청을 뭐라고 이거는 북한이잖아. 이건 그렇지? 그러니까 말도 전혀 안 맞잖아. 그래서 얘는 문법적인 것도 가능을 하겠지만 내용적으로 그 다음에 소재라고 하는 면에서도 여기 이제 그 도덕 있고 뭐 그다음 질병 있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소재를 뭐 연결함에 있어서도 여기는 도덕 그다음에 뭐 질병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소재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까나? 그 이어지는 소재도 연결을 해보자면 도덕적으로 아니다. 소재는 이렇게 해서 아까 처음 설명했는데 이렇게 갈라가지고 소재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그렇지. 앞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질병 얘기가 있긴 있었지만 여기 이제 어떤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또 처벌 얘기를 하는 거고, 질병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중요한 이 사회의 관심사가 됐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된 건데 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거는 약간 좀 안 맞네. 패러프레이즈를 한번 찾아볼게. 요거 있잖아. 요거를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질병은 똑같은 질병이야. 요거랑 저거랑. 근데 요거 있지? 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요거지? 바이럴 컨선 요거가 딱 같은 얘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요게 지금 패러프레이즈입니다. 같은 표현 두 번 하기. 왜냐면 주어도 똑같아. 질병이고 여기도 똑같아. 그 사회고 중요해 똑같아. 그래서 이 문장하고 이 문장 자체는 패러프레이징을 해줬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걸 좀 신경 써주면 되겠네. 패러프레이징. 오케이? 이거는 뭐 좀 헷갈리니까 이런 거는 지울게. 여기서는 그거 정도만 숙제를 좀 해주면 되겠네. 패러프레이징에 좀 신경 써주면 되겠네. 그렇죠. 두 문장 자체가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면 돼. 이 문장과 이 문장. 맞지? 패러프레이징 한 거. 물론 이제 뭐 소재로 연결도 딱 되긴 되는데. 물론 뭐 문제는 쉽게 문법적인 명시적 단서를 찾았지만 저 패러프레이징 한 것만 여기서 확인해보자. 소재 저렇게 갈라지면서. 자, 그 다음에 자, 28번. 자, 얘는 좀 요약된 문제로 별표를 한번 해볼게. 이건. 자, 오늘날 The term artist, 예술가라는 용어는 사용이 된다. 폭넓은 범위의 창의적인 개인들을 가르치기 언급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과거, 현재 둘 다 못해. 예술가라는 용어가 되게 이제 폭넓은 창의적 개인들을 나타낸다는 얘기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다소 포괄적인 사용, 예술가라는 용어의 사용이 뭘 시사하냐? 잘못 시사하는 거지? 에러니어스? 에러잖아, 에러. 자, 엔드시 나왔으면. 잘못 시사하는데, 저기 잘못 쓰는 거라는 거지. 아티스트라고 하는 단어 또는 뭐 개념이 예술가라는 존재를 한다라고 오직 그것을 원래 맥락에서는. 그럼 이게 잘못 시사된 내용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티스트라는 개념이나 단어는 오리지널 컨텍스트가 아닌 뭐 그런 데에서 사용이 되고 존재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인가 봐.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일단 뭐 패스 넘어가 볼게. 일단 뭐 아티스트라 말 잘못 쓰는 거 봐. 자, 발명, 아이디어, 발견들 얘네들은 have been credited to the person who originated them. 이런 발명들을 만들어낸 거지? 오리지널 유래시켰던 그 사람한테 공로가 인정돼요. 원래 저게 크레딧 뭐 A to B 능동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 걔는 이제 수동이 훨씬 더 많이 쓰이잖아. 이런 식으로 A, B, 크레딧 to B 이렇게 돼서 A가 사물이야. 얘가 사람이고 그래서 A의 공로를 인정받다. B가 이렇게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을 B라는 사람의 공로로 인정하다는데 이 발명 같은 건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사람, 요거는 뭐 발명이든 뭐 사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인정받는 거야. 우리말로 옮기자면 B가 A의 공로를 인정받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런 발견이 원래 만들어낸 사람한테 공로가 인정이 돌아간다는 얘기야. 이거 여기서 본 거 같으네? 이 얘기 같아. 그렇지. 일단 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올 수가 있잖아. 이런 관점은 또한 at the core 어디에 있어? 핵심에 있대. definition 정의의 핵심. 아티스트라는.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돼 안 돼? 라고 했을 때 모르겠대. 일단 이게 좋겠지?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뭐 아티스트 얘기하는 것 같고 뭐 만들어낸 사람 얘기하는 것 같고 뭐 두 가지 줬는데 일단 뭐 잘못이다고 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in contrast 대조지? 대조? to the diversity 다양성에는 완전 반대되게 그게 applied 적용이 되는. 그럼 사실 뭐 요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게 이것은 뭐 아티스트 같은 말은 어디나 다 나오니까 그지? 저는 그것이 적용되는 다양성하고 반대되게 이 용어의 의미는 this term 사실 this term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아까 위에서 나왔었던 계속 요 텀을 얘기할 거 아니야? 저 용어? 이건 뭐 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보여요. 구체적인 뭐 용어라고 알려주긴 했지만 이거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continue to be based on 주로 뭐에 기반을 두냐면 서양의 관점이나 서양의 가치관에 기반을 둔다. 즉 아티스트라는 용어의 의미는 서양적인 사상에 기반을 둔다는 거지. 적용되는 뭐 다양한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래도 뭐 그냥 뭐 그걸 바꿔서 반전시켰나? 그것도 뭐 잘 모르겠어. 그치? 그럼 이제 나머지 다 보고 생각을 한번 좀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아티스트 예술가는 아플스에 인식이 된대. 강한 유대를 만드는 것으로 걔네들이 예술 작품하고
to the point, 저 지점까지지. 합치는 거지. 하나의 실체를 합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since the 15th century, 15세기 이후로 이런 전통이, 이 전통이 얘기한 거예요, 직전에. 계속 has been concerned with 무엇과 관련이 있어 왔냐면은 개인적인 성취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왔다. 그렇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요거를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잘 모르겠다요 라고 하면 우리가 소재를 한번 임의로 구분해보자 이거잖아. 그 소재로 임의로 구분해볼까나? 얘를 먼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은 뭐니? 발명이라는 게 개인한테 공로가 인정되는 거 아니야? 그지? 개인이 공로를 인정받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올소도 있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나오고. 이거는 뭐냐면 이게 예술가라는 정의의 핵심이고 이거 자체가. 그 다음에 예술가 이걸로 가야겠다. 이거는 뭐 올소를 줬지만 이게 뭐 큰 의미는 없네. 같이 붙어있다고 봐야 되겠네. 예술가는 작품하고 강한 결속을 가진다는 걸 하나의 실체가 될 정도로, 이제 작품하고 강한 결속,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하여간 이게 이쪽인 거지, 그지? 즉, 용어의 의미가 아티스트가 되겠지? 서양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되는 용어, 서양적인 관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이거는 15세기부터 이런 전통이 마지막에 보면 뭐냐면 개인의 성취를 인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이제 제시문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은 제시문에서는 여기서는 이게 그 용어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용어가 뭔가 잘못됐다고 그런 얘기 좀 많은 상태잖아. 그치? 뭔가 이 컨셉이나 저 단어 자체가 원래 맥락, 오리지널 컨텍스트, 원래 맥락이라고 말까지 해보자. 원래 어떤 맥락. 그래서만 존재한다라고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소재가 어디가 좀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 찾아봐. A하고 B 중에 저 소재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거 아니야, 이거? 개인이 공로를, 여기도 뭐 이렇게 공로만 썼지만, 공로가 성취고, 이것도 인정받는다는 거 있잖아. 인정받다잖아. 이거 딱 맞잖아. 즉,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뭐 공로 인정받고 이런 얘기 전혀 없었잖아. 그렇지 않냐? 그래서 B가 선두에 오고, 그 다음에 A가 후미로 가면 되는데, 그러면 봐봐. 그렇게 맞추고 나니까, 이것도 용어 원래 맥락, 용어 사용성 관점, 용어 얘기가 이어지긴 하는 거네. 근데 그게 성취 관점. 그 다음에 뭐, 둘이 계속되어 있다. 하나로 합체. 오케이. 소재 뭐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표시해 줄 건 이거요. be credited with the person. 사람한테 공로 인정받는다. 그 다음에 공을 인정한다. recognize individual achievement. 요거지. 그러니까 뭐 여기서 요런 거는 이제 지울게. 뭐 여기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거 두 개잖아. 요걸로 찾은 거잖아. 그리고 이거는 뭐 이게 의미가 없었지만 해도 표시해주자면 이거는 그냥 전부 그냥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별 의미는 없어. 저 자체는. 처음부터 맞긴 맞네.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이거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되게 좀 어렵거든? 사실 다 뭐 그 말을 그 말 갖고 되게 와닿진 않잖아. 근데 이렇게 나누면, 임의로라도 나누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럼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야? 제시문에서. 그러니까 원래 지금은 오늘날은 예술가라는 말을 되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다 예술가요. 개나 소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는 게 잘못 뭔가 시사를 하고 나타낸다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거냐면은 예술가는 원래 맥락이라는 게 순수한 그 창작이라는 개념 있잖아. 그 창작을 해낸 사람만이 예술가다라는 뭐 그런 개념, 뭐 단어 자체를 사용한다. 예술을 하면 우리 보통 창의적으로 창작하는 거잖아. 그런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사실 이 한 가지 개념이 아니라 그 예술가라고 하는 개념은 적용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적용이 돼.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는 왜 이렇게 예술가는 오리지널 컨텍스트라 이게 창작을 하는 데 집중하게 되냐면 그 서양적인 사고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렇게 최초로 창작을 하는 애들을 인정을 해준 거야, 뭔가. 그래서 그거를 원래 최초에 창작해내는데 공로 같은 거 다 돌려주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서양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예술가라는 정의의 핵심에 놓여있어. 창작을 해야 된다라고. 근데 필자는 이게 지금 이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예술가는 결국은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은 자기가 만든 작품하고 자기 자신하고 하나의 실체를 합쳐주는 것 같이 그런 수준으로까지 예술작품하고의 되게 유대감이나 결속을 확립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원고로지 만들었으니까 이거 나 자신이다. 예술작품 자체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뭐. 그치? 그러니까 이게 잘려서 하나가 사실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 내용상. 그래야지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반론을 좀 줄 거 아니냐고. 좀 요구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는 서양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니까 뒤에 내용이 나오려면 그렇지? 그렇게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여기는 다 이렇게 소재로 나눠서 하는 부분이야. 다 몰라. 결론 얘기하면 봤을 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 거 봤을 때 좀 그래. 당황할 필요 없어. 임의로 나눠. 그래서 뭐 공통되는 소재만 연결하면 맞출 수 있다고. 자, 서번 스테이트, 주권 국가야. 주권 국가는 보통은 defined, 정의된다. 뭐로써? 국가로서, 오는 국가야. 그 시민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야. 자기 자신의 일을. 뭐 없이? 개입 없이. 다른 기관들로부터의 그 영토 경계를 조언하는. 그러니까 주권 국가는 자기네 영토 경계 외부에 있는 애가 자기네 일을 침해를 하면은 그다 주권 국가가 아니잖아.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일단 주권 국가의 정의가 하나 나왔어. 자, no citizen. 어떤 시민도 could be a full member of a community. 한 사회의 완전한 멤버, 구성원이 될 수 없대. so long as 뭐 하는 한 그녀, 즉 시민이 이 조상의 전통에 묶여있는 한 그것과 함께 그 사회가 아마 소망하는 거야. 깨기를. 사회가 뭔가 깨 부수고 싶은 과거의 전통에 묶여있으면 그런 상태에서는 그 사회의 어떤 시민도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렇구나. 이게 뭔 소리야? 그치? 이런 느낌 일단 좋지 뭐. 그지? 자, 그 다음에 B를 갔어.
서번티 앤 시리즈스 주권 상태 또는 이제 시민인 상태는 자유를 요구해. 과거로부터 적어도 as much as freedom from contemporary power. 그만큼 많은 자유, 현대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만큼이나 많은 과거로부터의 자유래. 자유? 주권국가? 모르겠는데 뭐지? 뭔 소리야? 그 다음에 C를 갔어. 그런데 자유, 또 자유네. 아유, 다 자유구나. freedom in space, 공간에서의 자유는 단지 하나의 주권 상태의 특징이다. 흐름이 바뀐 거야. 이것도 가능하다요. 그렇지? 아까 왜 여기도 뭐 경계 뭐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흐름 바뀌고 또 다른 게 하나 필요하다. 이런 식이 나올 수 있는. 즉, 이게 시간의 자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럼 여기까지 한 문장씩 훑어봤기 때문에 대충 느낌으로 왔거든? 소재 자체가 뭔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즉, 제시문 자체는 이게 영토 경계라고 하는 다 어쨌거나 주권, 자유 그 얘기였어. 주권이나 자유는 비슷한 얘기잖아. 공간적인 개념이었어. 그치? 자,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상들의 전통에 묶여 있다는 거는 시간적인 개념 아니심? 그치? 그 다음에 B도 과거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 아니심? 근데 C는 어떻게 됐어? 공간도 있고 시간도 있었어. 공간, 시간. 오케이. 그러면 적어도 선두가 C가 될 거 아니냐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이것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래서 C 다음에 A가 올지 B가 올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러면 일단 C를 끝까지 가봐야겠는걸? 그래서 freedom in time, 시간의 자유라는 것도 또한 똑같이 중요하다. 아마도 더 본질적일 수도 있고. 오케이. 그렇구나. 시간 얘기를 넘어가고 말다.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선택을, 선두를 무엇에다 넣을 거냐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가면 되겠지? 좀 더 나눠서 뒤에 내용으로 다른 거 나온 부분이 있나? 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뭐야? 서번티. 주권 상태. 시리즈, 시민권. 그래서 나돈니버들 손에 공간도 나오지만 공간에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시간에서의 경계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 여기는 공간 플러스 시간 다 나왔지. 그 다음 여기는 no state, 어떤 국가도 could be stubborn, 주권 상태가 될 수 없대. 만약 그 거주자가 능력이 부족하다, 결여되어 있다면 그 행동을 바꿀, 이건 그냥 이 자체 행동이지. 그리고 채택이 된다면 걔네들의 과거의 선조로부터 forefather가 선조지, 조상이지, before 앞서 나간 나머지 계속 시간 얘기만 나온 거지? 여기만 딱 보면 공간 얘기는 없지, 여기는.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일단 선두를 여기를 잡았잖아. 어디를 가야겠니? C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가고 이렇게 가고 둘 다 가능하긴 할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다시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마지막에 가면 좋은 거 아니야? 사실은 이게 그 처음에 선두 잡은 C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눴지만 또 공간 시간 시공간이 두 개가 다 나온 거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얘를 여기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시간이야. 왜? 이 부분. 시간 얘기밖에 없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공간이야. 공간에서 공간으로 왔어.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 그지? 시공간만 잘 맞추면 되겠고. 내용 자체는 이거는 쉽지. 말이 좀 약간 처음 보는 듯한 말이 있어서 그렇지만 한 사회가 진정으로 주권국가 자유를 누리려면 어떤 영토 경계라는
물리적인 그런 거에서 자유도 필요하지만 과거로부터 단절도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지? 과거에 계속 얽매여 있으면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얘는 그래서 C 다음에는 B로 가면 되겠다. B에서 A로 맞춘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히려 너무 쉬워요. 뭔가 읽어서 확인하다 보면 뭔가 눈에 보이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뭐 그냥 다 그 말이었잖아. 주권, 자유, 공간, 시간. 네 가지 단어잖아. 그리고 단어 하나만 더 보면은 저 forefather하고 이거 있잖아. 조상 선조가 우리 가장 쉬운 말이 ancestor 아니야? ancestor라고 했었으면 하나 더 있지. 조상 선조가 forebear. 앞서 했던 곰 우리로 치면 근데 이거는 곰은 아닌 거예요. 비동사요. 존재. 앞서서 존재했던 사람. 행위자. AI고. forebear. 그리고 조상이나 선조를 나타낸다. 조상 선조 세 가지가 있던 거지. ancestor, forefather, forebear. 자, 여기에서는 제시문이 연결사가 있지, 옳수, 그지? 또한 클리니컬 케이스, 임상적인 사례들도 있대. 이러한 동전, 앞에 나온 동전에 플립사이드 뒤집어지면이지 그 이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요 플립사이드 오브 디스 코인이라고 하는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요게 이제 결과를 줬지만 서로 이제 완전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실제 동전은 아니겠지. 앞에 뭔가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뭔가 반대쪽 면을 보여주는 이면을 보여주는 임상적 사례가 있다니까. 그래서 뭔가 상황이 확 바뀌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뭐가 반전이 일어나는구나, 역접이 일어나는구나. 그 정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이것도. 그지? 자, 인간들은 괜히 얼굴을 가지고 거짓말을 식별할 수 있다. tell이라는 게 구별을 식별하든지 이런 경우에 tell A from B, distinguish A from B, know A from B 보통 그렇게 쓰면 구별하다잖아. 그러니까 얼굴 보면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핵심은 뒷부분이 올도. 일부는 구체적으로 일부 사람들이겠네. 훈련을 받았어. 거짓말을 얼굴 표정에서 찾아내도록. 수사관이나 뭐 그런 사람이겠지? 그렇지. 일부는 그렇지만 근데 평균적인 사람들은 종종 오도된다. 미스리드. 잘못 이끌리는 거지. 오도돼서 믿는 거지. 믿는 거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거짓. 그리고 매니플레이. 조작된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 그러니까 구별을 할 수는 있는데 훈련받은 애들은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는 얼굴 표정을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아 넘어간 한 가지 이유가 준 거잖아. 인과관계네. 주제문이지, 주제문.
이거는 우리가 투페이스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에서 우리가 뭐 준비했으니까 뭐 결과하고 뭐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원인이야. 투페이스? 이게 벌써 이제 둘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대조고 아니야?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얼굴이 두 개라는 건 뭔 소리지만 두 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일단.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 풀어줘야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이것에 의해서 나는 의미하는 거야. 그래. 역시 우리가 두 개의 다른 신경 체계를 갖고 있다. 오케이. 여기가 확실하게 이제 대조구나. 그치? 이거 우리 얼굴 근육을 매니플레이트, 조작하는 신경 체계가 다른 게 뭐가 있어? 그 중 하나네. 그치? 대조 맞았지? 그래서 이거 대조. 동전의 이면. 다 대조. 그럼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하나 또 하나 뒤집어지는 데만 찾으면 되겠네. 하나 나왔네. 일단 원 뉴랄시스. 하나는 뭐냐면 언더 발룬타리 컨트롤, 자발적 통제, 자율적 통제 하에 있고, 원디어던의 또 다른 하나는 인발룬타리 컨트롤, 비자발적인 통제 하나 있다. 이 뭐야? 이상할 때뭐 좀 다르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하나 다 끝난다면 하나 나오겠지. 처음에 이제 두 개 같이 준 것 뿐인 거잖아. 반대말이면 이거 확실히 구분은 되지? 인이 들어갔으니까. 다만 단어를 몰랐을 경우는 문맥으로 가다 보면 나올 거라고. 발룬타리 컨트롤과 인발룬타리 컨트롤이 뭔지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것도 임상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도 보고된 사례들이 있대. 개인들. 어떤 개인이냐면 신경체계를 손상을 시킨 애들이야. 근데 그 신경체계는 어떤 신경체계냐면 발룬타리를 컨트롤하는 이쪽이지? 전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대의는 발룬타리한 신경체계가 손상된 애잖아. 이어지려면 여전히 얼굴 표정을 갖고 있어. 근데 얘네들 특징은 속이는 얼굴 표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deceitful. 동사가 deceive잖아. 이렇게만 해도 이게 명사다. deceive. deception도 되고. 나왔을까? deceive, deceit, deception. 이게 명사예요. 사기, 뭐 기만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거의 형용사가 사기치는, 기만하는, 속이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굴 표정은 있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속이는 표정을 못해. 왜냐하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즉 통제해서 만들 수가 없는 애들이니까. 잘 이해지는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디모션, 감정. That you see, 네가 보는 감정은 감정이야. 얘네들이 느끼는 감정. 계속 이어지는 거 맞지? 얘네들은 거짓 표정을 못 짓는 애들이라고. 내가 통제해서 얼굴 표정을 바꿀 수 없는 애들이니까. 좋은 거 같아? 왜냐면 얘네들은 계속 이어지는 애들 잃어버렸으니까 뭐를? 그래, 필요되는 발룬타리 컨트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거짓 얼굴 표정 완전 좋네. 그럼 답은 5분밖에 없는 거 아닐까? 잘 이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these people. 어쨌거나 뭐 이거는 구체적이지만 여기 다 사람들이었으니까 이거 자체가 큰 의미는 없겠지. 뭐 얘네들 사실 저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얘네들도 역시 시스템을 인주얼, 부상을 시켰어요. 근데 인발룬타리. 그치? 그럼 여기 인발룬타리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어디 있었어? 여기 발룬타리고. 똑같지? 그거 가야 되겠지 뭐 당연히. 그치? 얘네들은. 벌써 이게 다르잖아. 위에는 계속 그거였잖아. 얘는 내용을 한번 볼게. 얘네들은 인발룬타리 익스프레션을 통제를 못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so that, 그래서 therefore 걔네들의 the only change 변화들인데 in their demeanor. demeanor 잘 안 나오는 말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 추론해볼까? You will see. 네가 보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네. 네가 보게 되는 걔네들의 디미너 안에서의 유일한 변화는 뭐다?
아, actually would expression. 사실 의지지, will이라는 게 의지가 들어간 표현이다. 있구나, 그지? 의지가 들어간 표현이다.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표정이 안 나온 애들이니까 얘네들이 표정을 줬다는 건 감정 표현을 얼굴 표정했다는 거는 억지로 이거 만들어내는 애들이라는 거지. 그지? 자연스러운 표정이 안 나오는 거니까. 얘네들은 자연스러운 표정만 나오는 애들. 억지로 만들 수 없는 애들이고. 그치? 그래서 아 이거 있어가지고 그런데 사실 뭐 이게 그 맥락을 그대로 살펴봤을 때도 이제 이 자체가 그냥 계속 얘기가 얼굴 표정이 있었으니까 물론 여기 중복도 있긴 하지만 이거 자체도 그냥 한 것처럼 그냥 표정이라고 그냥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대로 이해하면 별다른 문제 없는 거잖아.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는 단어예요. 됐어? 뭐 이렇게 내용을 좀 가면 되는 거죠. 대조다라고만 알 수 있으면 대조. 근데 이건 대신 헷갈리면 정리할 수 있다고 봐. 어떻게? 그러니까 뭔가 발론타리한 애들의 특징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지. 그다음 인발론타리한 애들 특징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얘 자체의 특징 자체는 감정 표현을 속일 수 없다는 거고 얘네는 감정 표현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계속 쫓아가면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뭐 사실 해석만 되면 얘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아 사실. 이거만 잘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거 있잖아. 이 문장이 핵심이잖아. 왜냐면 여기도 보면 데미지 했다, 인조했다 이거 똑같잖아요. 이 구조가. 여기 중간에 들어간 건 얘네들 보충 설명하는 거죠. 이성부터. 그치? 2번 문장을 보충 설명이 3, 4번이 왔으니까 표현 자체가 비슷하잖아요. 문장 자체가. 자, 그 다음에 6화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는 그 소재 연결 끝났기 때문에 이제 위상을 보는 거지. General Specific Paraphrase. 개념을 이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선생님한테 Paraphrase 단어 확인했어. 같은 말 표현 바꿔서 다시 써주기. In other words 같은. 그럼 General Specific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야. 좀 확인 한번 해볼게. 자, 일단 뭐라 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거 먼저 볼게. 자, 라크룸 뭐 더가 있어서 뭐 중요할 수도 있긴 하겠지. 그치? 라크룸은 하프타임 브레이크 때 사용되는 도구 대기를 칠이 됐대. 페인트 칠. 테이크 어드밴티지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점 취한다는 게 감정적인 영향 특정한 휴, 색조지, 색깔을 하기 위해서는 휴라는 컬러. 그러니까 특정 색에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려고 라커룸 색깔이 칠해졌다. 뭐 그런 얘기. 그렇구나. 이런 얘기가 없구나. 그 다음에 the success of this application 이러한 색깔의
적용의 성공이라는 거, 색깔 적용하는 거 그랬었던 것 같아. can be noted, 주목될 수 있다. 레코드 기록에서 만들어진 노트담 풋볼팀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스페시픽하지 이거. 그치? 자, 그러면 이거 가볼게. The home team room. The home team room은 7이 밝은 빨강으로 돼 있었죠. 그 다음에 The visiting room, 원정팀, 홈팀 이런 거 나오잖아. 이거 보였어? 이거를 알아? 그러면 요거 둘 사이의 관계만 봐도 이게 제네럴한 거고 이게 구체적으로 좀 스페시픽한 거 같지? 그지? 그리고 사실 뭐 이것뿐이가 여기 보면 특정 색깔 뭐 휴 얘기하잖아. 여기 보면 밝은 빨강이라고 되게 구체적인 색깔도 있잖아. 여기는 뭐 블루 그린 색깔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얘가 또 뭐에? 감정에 영향을 준다잖아. 그럼 제가 보면 밝은 빨강으로 홈팀에 했는데 얘는 그 팀을 어떻게 하냐면은 감정을 이렇게 막 흥분하게 만들어. 빨간색 으아 이런 느낌 화나게 하고. 근데 원정팀 색이 블루 그린 색인데 얘는 카밍 이펙트, 애들을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만드는 거지. 그치? 완전 제네럴 스페시픽 같은 말 해준 거지 이 식으로. 그래서 여기 B가 1번이겠구나 가 되는 걸로. 그럼 당연히 이제 2번이 여기로 올라가긴 해야 되겠지? 확인해볼까? 그럼 당연히 여기 봐봐. The psychological effect of warm and cool hues야. 이것도 결국 저거야 이거. 이렇게 색조야. 따뜻한 색조, 구체적 색깔 아니잖아. 시원한 색조에 심리적 영향, 즉 감정에 미치는 영향. 제네럴한 거 맞지? 제네럴. 그치? 배는 사용되는 것 같대. 효과적으로 이 팀 코치에서. 물론 팀명이라서 구체적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얘는 다 그냥 노틀담 코치 뭐 얘네들 얘기인데 그 안에서 표시를 한 거를 중심으로 보면 얘가 제네럴하고 이게 되게 스페시픽하다. 그 정도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다고.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제네럴 스페시픽. 오케이? 아니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같은 말 읽어라고. 뭐 색깔 빼고 이것이 이게 다 같은 얘기잖아. 이 색깔. 네, 이게 구체적인 빨간색. red. 빨간색이라고 막 흥분하는구나. 그치? 비더 red. 그치? 대한민국 누구구나? 그래가지고. 켰습니다. 자, 32번. 자, 재즈하고 클래시컬 뮤직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공통점이지? 그리고 우리가 의상 보고 있었으니까 제네럴, 그치? 그 다음에 이거 for example, specific
소리 녹음 전에는 고전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패스다운 전달됐대. 쓰여진 스코어, 악보를 통해서. 반면에 벌써 대조. 그러면 얘 자체는 차이점. 그러면은 A에 들어올 말은 차이점에 대한 제네랄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이걸로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초기 재즈는 주로 뭐에 의존하면 라이브 퍼포먼스, 실황 공연. 그치? 재즈는 뭔가 즉흥 연주에 의존한단 말이지. 오케이? 요약을 해주네. 여기까지 있으니까 가야겠네. 그 다음에 게다가 열거를 해줘요. 차이점 하나 얘기하고 클래시컬 뮤직, 고전음악에서는 작곡가가 인컨트롤, 통제를 하고 있고 역시 대조지. 다시 말하면 이거구나. 얘네들은 컴포저, 클래시컬 뮤직의 컴포저였지. 얘네들은 음악적인 음표를 작곡을 한 데 쓴다는 게 되게 세부적인 지시사항들과 함께 이때는 이렇게 연주해라. 완전 통제, 오케이. 그 다음에 인썸 요약을 하자면 제너럴이지? 요약을 클래시컬 뮤직하고 재즈는 두 개 다 공통점 목표로 하는데 제공하는 걸 심도 깊은 표현과 세부적인 거. 하지만 걔네들은 걔네들의 목표를 달성, 다른 접근 방법. 그러니까 여기는 마지막은 결론 낸 거지. 공통점 플러스 차이점을 한꺼번에 준 거 아니야? 여기 B에 들어간 말도 그러면 딱 되겠네.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이것도 약간 나눠보면 이렇게 되잖아. 이걸 해줬는데 여기 차이점 얘기하고 있었는데 요거만 얘기해서 여기도 반대로 잘 못 들어갈 거 아니야. 재즈 얘기가 나와야 될 차이잖아. 여기도 차이점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대조 이거 둘 다 좋아. 재즈에서는 연주자들이 보통 오은용 그들 자신의 멜로디를 임프로바이즈 즉흥 연주를 한다. 괜찮지? 즉흥 연주. 자, 그런데 걔네들은 또한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위상을 보면 요거 제네랄, 요거 스페시픽, 요거 스페시픽, 요거 제네랄 이렇게 되지? 이거는 왜 많은 차이점들이고 구체적인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 됐지? 그래서 답은 나온 거 아니야? 그지? 아까 이제 이게 제네랄하는 거 A에 들어가고 이렇게 뭐 B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여기서는 좀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제네랄 차이점을 주고 우리가 왜 이너디션 같은 거 위상도 얘기했었잖아. 이렇게 그지? 이 문장을 하고 두 가지가 스페시픽 뭐에서 원 있으면 스페시픽 투 이런 느낌으로 요거랑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합쳐줘야 되겠다. 이게 이래도 오타가 있니? 근데 그거 원 아니야? 원으로 바꿔야 돼? 잘 못 잡았네. 그러니까 이 인에디션의 역할은 앞에 두 개 합친 거랑 요거 두 개 합친 걸 합쳐가지고 열걸 준 거야. 요 문장 많이 아니라 요 내용, 그지? 요 안에서 하우에 걸 들어간 요까지 두 개, 그지? 정확한 거 한번 해봐요. 자, 그 다음에 33번. 자, 오더 이펙트 순서 효과야. 이건
프레주리스한 임팩이래. 뭔가 편견이, 선입견이 들어간 영향인데, 그게 뭐냐면, 발표 순서, 뭐 이런 지금에도 알게 되는 이런 게 응답자한테 가진 정의를 준 거지. 오더 임팩이거든. 발표 순서가 답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뭔가 편향적인 영향을 얘기하는데, 편향적인 영향. 오케이. 그리고 사실 이거 이 문장만 봐도 제대로 하지 당연히. 자, 그다음에 there have been several study, 연구가 있었다. 인용이네. 오더 이펙트를 주목한. 언제? 초기 자극이 액트, 작용을 할 때. 뭐로써? 나중 자극에 대한 참조의 틀로서. 그러니까 먼저 발생하는 자극이 나중 자극에 대한 최초였던 참고가 되는 참조점이 된다라는 그런 순서 효과라는 것을 보여준 게 있었대. 이것도 포괄적으로 보이지? 영국 얘기했지만 포괄적이야 역시. 자, 로버트라는데 로버트. 자, 이 사람은 해브베이크를 시켰어. 응답자가 레이 평가하도록, 이거 평가하다지 레이시 동사로는 보어 동사처럼 해석하면 되지. 뭘 평가하냐면 a list of occupation, 이런 직업 목록을 평가해봐라 라고 시키고, 그래서 저 조사한 사람을 찾아냈다고. 최대 평가, 최소 평가가 occurred,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어떤 직업에서? 먼저 제시된. 그러니까 일바로 나오는 게 최고 좋거나 최고 나쁘거나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뭐에 상관없이, 이건 나중에 얘기지? 미국에서 보니까 직업에 어떤 순서가 오는 상관, 직업 순서를 섞은거하고는 상관없이 맨 처음 등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whether the item, the item 뭐 맞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볼게. 그 아이템이 위치에 있는 거지.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중간이든 어디에 있는지 그 여부는 영향을 줘. 그 아이템의 선택이나 반응, 그 위치가 뭔가 그 반응, 응답하는 거에 영향을 주신다. 다 된 거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1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얘는 스페시픽 하기라는 얘기지? 이건 그냥 연구라는 구체적인 한 사람 연구 목록이 나온 거잖아. 그리고 이것도 사실 좀 스페시픽한 것 같지? 왜냐면 이제 아이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왜냐면 위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뭐 아이디어든 뭐든 다 얘기했는데 여기서 아이템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스페시픽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냐? 맞지? 그래서 뭐 공통되는 걸 한번 찾아보자. 그 얘기지 뭐. 뭔가 일단 여기 보면 초기 자극이라는 게 있어. 얼리 스티뮬러스. 그 다음에 이게 처음 제시된 아이템이죠. 이게 지금 사실 비슷한 얘기 같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발표의 순서 말하는 게 있어. 그게 어느 자리에 나오느냐 라는 게 있고. 맞지? 이게? 그러면 얘가 다 생각을 해볼게. 뭐 답 자체는 뭐 이거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이제 가면 되긴 할 텐데, 뭐 이거는 이거고 이거 이렇게 간 건데, 근데
얘가 좀 스페시픽한 건가? 처음에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대. 아이템이라고 때 스페시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뭐 앞에 뭐 아이템 나오고 그러진 않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위상이 제네럴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제네럴 스페시픽이 맞았잖아. 이거 그대로 연결해 주니까 그럼 이 관계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패러프레이징. 그지?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볼 수 있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제네럴 스페시픽 관계를 좀 신경 써서 봐봐. 그 패러프레이징을 통해 가지고. 됐어? 자, 그 다음에 34번 이렇게. 자, 뭐라 하고, 자, even on the printed page. 심지어는 조차도 아니야. 인쇄된 페이지에서도 콤마가 wind 줄어들고 있대. 그러면 두 가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앞에는 인쇄된 페이지가 아닌 데서도 뭔가 콤마가 감소를 한다 라는 말이 앞에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저 얘기가. 그치? 그거지? 인쇄된 페이지 그리고 콤마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많은 스탠다드 유즈, 표준적인 사용, 유년기로부터 표준적인 콤마 사용 되겠지? 그게 옛날엔 표준이었는데 지금 옵셔널이야. 선택할 수 있어. 만약 이 모든 게 오직 문법에만 관련이 있는 거라면 나는 아마도 그걸 내릴라. 여기서 라인을 거짓말하는 게 아니면 주다 못하게 되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거다. 그렇게 되는 거야? 해석 자체는. 자, 그럼 콤마가 사라지는 페이지가 아닌 것만 여기서 찾으면 되긴 하겠네. 이거만 봤을 때는. 그지? 근데 사실 뭐 이게 벗이 있으니까 이거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뭐 이걸 먼저 한번 보자면은, 콤마는 쇠퇴 안에 있다, 쇠락 안에 있다. 그게 완전 멸종한 건 아니지만, 이거 도토가 있네. 도우야, 도우. 도우가 아니고. 도우지. 완전 없어진 건 아니지만, 못하네. 완전 없어지진 않지만 없어지고 있죠. 둘. 또 그렇죠. 말이잖아. 그래서 콤마가 쇠락하고 있는 게 인쇄된 페이지가 아니라 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이런 데서. 이거 맞지? 콤마가 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게 잘 안 사용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당연히 이번 여기 나오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이건 이제 뭐냐면, 나는 이게 실제 문법과 관련된 거 콤마가, 그럼 뭐 괜찮다는 건데, 그지? 내버려 둘 텐데, 그렇지만, 괜찮잖아? 콤마의 슬픈 숙명은 내 생각에는 더 큰 뭔가에 대한 메타포, 비유라는 거래. 콤마가 없어진다는 거는 뭔가 더 큰 뭔가가 안 좋은 게 있다는 거래.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 다루는 방법이야. 프렌틱, 광란해,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막 빠르고
1분도 못 기다린 현대사면 속성. 그러니까 좀 쉬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 실제 문법적인 콤마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내버려 두겠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콤마의 슬픈 숙명은 저렇게 문법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내가 요거 인쇄된 페이지 말고 부분을 보면 돼. 됐어? 여기? 자, 그 다음에 35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studying history is not about memorizing what we have been told. 역사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말 들은 것을 암기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야. not 것이지? 그럼 그게 뭐냐면 역사 공부는 우리가 과거를 조사하도록 요구하는데, 그래, 공부는 암기가 아니래, 조사하는 거래. 그래서 비유, 탐정처럼 이미 시작한다고 쉽고도 알려진 정보의 조각들 가지고 시작을 한다. 오케이. 자, 요거만 봤을 때 뭐 가능할 것도 같은데 내용도 한번 볼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만약 우리가 누군가가 너한테 말해 중국의 진시황 저쩌고 일단 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뭐 역사, 탐정, 뭐 조사 이런 거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고 나서 shuffle the piece, 그 조각들을 섞어 이리저리 around to see, 보기 위해서 어떻게 걔네들이 서로 잘 들어맞는지야. 그럼 더 pieces로 찾는 게 있기도 있지. 여기 the easy known pieces of information, 롱텀 숏텀도 맞거든. 그치? 둘 다 될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답이라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상태야.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거는 위상으로 가보자. 위상. 둘 다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소재보다. 어차피 다 그 역사 하는 얘기였었으니까. 얘가 스페시픽 하잖아. 얘 제네럴. 그러면 제네럴 스페시픽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이것도 괜찮구나. 그치? 그러니까 뭔가 알려진 정보, 역사 공부를 할 때는 정보들을 잘 모아. 막 섞어보고 어떻게 잘 만드는지 확인해보는 거야. 내용들도 가볼게. 일단 그 모든 조각들이 잘 맞으면 우리는 완전한 그림을 갖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조각들을 함께 두면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한테 도전을 한대. 생각을 해보도록 다른 방식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묘사하도록. 도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실을 모아서 우리 자신한테 다르게 생각해보라고 도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진시황제가 잔인한 통치자였다고 누가 너한테 말하잖아? 그럼 너는 그거를 사실로 그냥 받아들일 거니? 또는 너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그 진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거야. 이게 같은 얘기지? 질문 던지는 거. 그치? 앞에는 그냥 구체적이잖아. 아, 질문 던지는 거구나. 저 조사, 인베스티게이트 한다고 하는 게. 그지? 그 두 가지. 이거는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36번으로 가봐요. 성질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36번은 바로 볼게. 아까 뭐 봤던 것 같아서. 자, A Study of Investment Club. 자, 투자 클럽의 한 연구가 showed, 보여줬다. 최악의 성과를 내는 투자 클럽이 만들어졌다, 형성되었다, 어펙티브 타임에서, 즉 감정적인 유대지. 어펙트가 동사로는 영향을 주다지만 명사는 이모션, 감정이잖아.
그래서 주로 사교적이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투자 클럽에 모인 게 아니라 사람 사귀려고 모인 거야. 반면에 또 뭐 개조가 나왔지? 당연히. 최고 성과를 잘 내는 클럽은 제한했어. 사회적인 관계. 그 집중해서 돈 버는 거야. 그지? 아는 사람으로 더 안 좋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비슷해. 의견의 불일치형, 디서그리먼트랑 같은 말이야. 얘가 하이퍼포밍 클럽에서는 훨씬 더 많이 빈번했대. 서로 돈 벌어야 되니까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오케이. 다음에 이거는 낮은 성과를 낸 애들 다시 이걸로 돌아간 거지. 개조인데, 그지? 역적 연결사 없이 보통은 유네니머스리 만장일치로 투표를 했다. 유네니머스지 이거 원임, 동물, 라이프, 어근, 그 다음에 이거 유니, 숫자 1, 유니콘 할 때 모든 생명체가 하나인 것처럼. 그 다음에 with little open debate. 부정하니까 뭔가 공개적인 토론 없이 그냥 무조건 좋아요 이렇게 했다는 거. 내용 괜찮은 것도 같으네. 그죠? 자, 그 다음에 as illustrated in the study. 연구에서 예증된 것처럼 하이 퍼포머 성과를 잘 내는 애들은 더 많은 중요함을 뒀대. 근데 내용이 안 맞지? 소셜 본드, 사회적인 결속에. 반대잖아. 이거는 사실 위에서 보고 넣은 내용이에요. 그치? 말 자체가 말이 안 됐지, 사실. 그래서 뭐 답은 쉽게 1번인데, 여기 보면, 결국 이게, 요거랑 같은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하이 퍼포머들은 디센트가 빈번했고 여기까지 가야겠구나. 빈번했고 로우 퍼포머들은 디센트가 거의 없었고 그치?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사실 뭐 역적 개조를 연결사 하나 주면 훨씬 좀 더 쉽긴 했었을 것 같아. 없이도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갑자기 성과 못 내는 애들 얘기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제 문제가 중앙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낮은 성과 내는 집단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그래 노력한다고 사회적인 코히전, 결속, 유대를 만들려고 가장 높은 리턴,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리고 사실 결속이나 유대 관련된 우리가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거 다 나왔지. 코히전, 본드, 타입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잖아. 많이 나온 말이잖아. 결속, 유대. 음, 37번까지 해볼게. 37번 했니? 혹시 안 했으면 한번 해봐.
적어볼게. 자,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억을 개선하려고 섹투는 노력하나요? 노력했대요. 섹투. 뭐 두뇌 훈련을 통해서 뭐 일단 뭐 이런 게 있지. 뭐 방법은 중요하지 않겠지. 뭐 훈련을 통해서 기억 개선 이런 거네.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 이것도 동시에니까 이것도 일종의 열거 대조잖아. 그치? 열거를 했어. 얘네하고 이집트인들 전문가가 됐대. 정보를 externalize, 외연화, 외제화, 밖에다 둔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예요? 아, 도서관 같은 거 뭐. 대충 이제 느낌은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많이 저장하려고 훈련하는 거라면 이건 뭐 도서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정보를 책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둬서 저장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 정도만 일단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웅장한 뭐 저장고 뭐 이런 거래. 외제화된 지식에. 오케이. 자, 일단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이 디스 니드는 욕구잖아. 여긴 욕구 얘기 없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지? 욕구 얘기 전혀 없었잖아. 근데 A 앞에 나온 욕구는 학습된 게 아니라 선천적이라는 얘기지. 그래. 생물학적이라는 게 선천적이라는 거야. 임페러티브 몰라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앞에 나온 욕구는 선천적이다. 뭐 이거는 욕구 이런 얘기 없었으니까 일단 아웃. 그 다음에 we don't know. 우리는 모른다. 왜 이러한 simultaneous explosion of intellectual activity가 좀 긴데 지적 활동에 동시적인 폭발들이 왜 발생했는지는 모르겠대. When they did, 그것들이 그렇게 폭발했을 때, 발생했을 때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갈 때 디즈가 있으니까 뭔가 지적 활동이 막 동시에 같이 막 폭발하고 그런 거야 이게? 두 가지가 열거가 된 상태인데 모르겠다? 모르겠지?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정보를 뭐 기억하고 저장하고 이런 거니까 지적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C는 갑자기 개가 나왔어. 이건 소재 자체가 연결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지? 갑자기 개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의외로 선두가 나오는 좀 쉬운 형태로 결정이 된 거지. 그럼 B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 거냐 이거거든.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개를 찾아도 되지 않겠냐? 그치? 근데 일단 B를 볼게. 그런데 이거 좋네. 더 휴먼 니드, 인간의 욕구, 디스 니드, 괜찮지? 일단 맞지? 인간의 욕구, 우리 삶을 정돈하려는 욕구, 뭐 환경 이런 거는 여전히 강하다. 그러니까 뭔가 지적 활동을 막 폭발을 했는데 그 정리하려는 욕구는 강했다는 얘기가 막 눈에 띄었어. 그래서 일단 B에서 A로 넘어가는 거는 내용 보기 전에 일단 좀 문법적인 단서 자체, 이건 선천적이다라는 거는 보충 설명 없었지만 가능은 해고요 일단. 근데 결정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동물이 나와요. 동물. 오케이. 소재가 연결이 잘 되잖아. 그래서 B에서 A로 가고 동물로 C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도 봐봐. 이게 이 동물이라고 하는 거 요것만 봤을 때 요 문장 빼고 제네럴하고 C 문장은 스페시픽한 게 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동물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치? 개미도 나오고 새도 나오잖아. 로덴트도 나오고 좀 동물 구체적인 데는 다 표시를 해주라고 개미하고 그 다음에 certain birds and rodent까지 그치? 소재 연결도 안 되지만 제네럴 스페시픽도 맞는다요. 그리고 얘도 문법적인 것도 잘 맞는다요. 이렇게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앞에 나온 게 뭐 동시적인 폭발이라는 게 뭐 앞에 나온 게 이게 뭐 동시에 폭발인가 보지. 그치? 왜냐면 이게 정보를 외제하는데 전부가 됐다. 이게
많은 어떤 정보 같은 지적 활동을 했으니까 정보 자체를 여기저기다 막 쌓아놓고 뭐 발명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뭐 그 얘기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생각보다 뭐 3학년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 거요? 뭐 한 6년 됐네 벌써. 비교적 5년 안에 들어오면은 최근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할만해요. 사실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 어쩌다 드물게 하나씩 좀 어려운 게 있을 뿐이란 말이지. 연습을 하면. 근데 복습을 잘해서 이거 숙지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결국. 자, 우리 이거 숙제는 그 49번까지 해보면 돼. 49번. 따로 개인적으로 숙제 왜? 49번까지 해오기.